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요, 여론 조작에 나선 언론입니다. 요즘 제가 이 진행되는 과정들, 지금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드디어 여론 공작이 시작됐구나, 여론 조작이 시작됐구나 라는 겁니다. 여론 조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무언가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 겁니다.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적절한 소재가 될 만한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그 사건은 고의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숨어있던 어떤 사건을 드러내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뭔가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걸 가지고 언론들이 조작된 편파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약간의 조작이 가미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자,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 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조작된 여론은 진짜 여론이 되고 맙니다. 선동과 허위와 모함, 그리고 사기 행각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말 그대로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일정한 틀을 맞춰가지고 정치 세력과 언론과 비양심적인 여론조사 업체가 합쳐서 움직이면요, 네, 가짜는 진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뭡니까? 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거기에 상반돼서 한동훈이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허위, 가짜 여론 선동이죠. 이 선동에는요, 뭐 한겨레니, 경향이니, 프레시안이니, 내일신문이니, 나름 진보 진영의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도 똑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은 1점씩 매일 득점하는데 민주당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개소리까지 늘어놓습니다. 제가 그 개소리를 오늘 폭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뭐 잘하고 있다고요? 한동훈 공천 잘하고 있다고요? 어디 개소리를 합니까? 한동훈이 뭘 잘하고 있는데요? 깐족대다가 조국 전 장관한테 물린 게 그게 다 아닌가요? 근데 뭘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1점씩 매일 득점하고 있다는 거죠?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경향이니 한겨레니 프레시안이니 오마이뉴스니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거죠?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 기사를 쓴 기자들, 글쎄요, 본심은 한동훈을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뭐 그런 생각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떤 것이었던, 조작된 사실을 가지고, 조작된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글을 썼다면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해도 그 결과물이 선할 수는 없죠. 참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상한 음식으로,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은 상한 재료와 다름없는 거죠. 상한 식재료인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많은 언론 기자들의 이 행태에 정말 참 탄식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사실 확인을 안 하니까
사실 확인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런 분위기 속에 조중동은 국힘당과 결탁해서 비양심적인 여론조사 업체랑 결탁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여론 조작의 근거들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검사 싹쓸이 공천 숨기고 여론 조작에 나선 조중동, 아니 언론이라고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론이라기보다 조중동이라고 하고 싶은데 요새 분위기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함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국힘당은 엄청 공정하게 착착 공천을 진행한대. 그래서 윤석열 이른바 용산 라인들은 싹 배제되고 그냥 가장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기는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심지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내일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기는 공천하고 있대. 어우, 미친놈들 아니야. 뭐가 이기는 공천인데 검사로 싹쓸이 하는 게 이기는 공천이냐. 야, 아우 등신. 눈이 있고 대가리가 있으면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머리를 좀 열고 좀 확인을 해보라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오늘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검사들이 싹쓸이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미 검사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곳은 약 70여 곳 정도입니다. 1차에서 25곳, 2차에서 25곳, 그리고 각각 10곳, 10곳, 약 70여 곳 정도가 사실상 뭐 공천이 끝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70곳인가 80곳 정도가 공천이 끝났는데 이 중에는 단수 공천이 꽤 있죠. 자, 근데 이 단수 공천 중에 상당수가 검사들이 차지했거나 혹은 친윤 직계들이 차지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볼 필요 없이 구체적인 이름을 면면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까지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검사들입니다. 주진우, 심재돈, 김진모, 유상범, 정점식. 다 상당한 이름을 날리는 검사들이죠. 주진우는 부산에 간답니다. 심재돈 인천에 간대요. 김진모, 이 사람은 저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죠. 그 박근혜의 민정수석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유상범, 배우 유호성의 형이죠. 그 다음에 정점식, 진보당 그 해산의 주역이었죠. 자,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김경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경진 맞습니다. 이번에 동대문에 받아요. 그 다음에 권영세, 최기식, 권성동. 자, 이렇게 이미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권성동은 단수 공천 아닌데요? 예. 권성동과 지금 경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세인입니다. 이 사람도 검사예요. 이 사람도 검사고. 누가 이기든 검사가 먹게 되겠네. 자, 제가 확인한 것만 벌써 9명입니다. 검사 출신 단수 공천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여기에 원희룡 넣으려다가 이번에는 뺐어. 원희룡은 뒤로 좀 뺐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적은 숫자인가요? 여기에 경선을 통해서 지금 최종 확정이 될 사람들 중에는 또 검사들이 있습니다. 외형상 경선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선이 아니라 사실상 경선이 아닌, 누가 봐도 이거는 경선의 외양을 띤 단수 공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거는 뒤로 적길게요. 자, 일단 검사 출신 단수 공천 숫자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른바 공천을 받은 친윤 사단,
너무 많죠. 고석 변호사라는 사람은요,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운 연수원 동기입니다. 군사법원장을 했대요. 윤석열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 다음에 원희룡, 장영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죠. 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돈상자 사건, 그 사건이 이게 장영하 변호사잖아요. 그 다음에 장진영, 전상범. 자, 이 사람들 전부 다 친윤이자 법조인입니다. 친윤 법조인 사단이죠. 여기 이렇게 또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인은 아니나 친윤으로 분리되는, 친윤 직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오신환은 아시다시피 이준석 뒤통수 때리고 윤석열한테 넘어갔잖아. 이번에 그 대가를 받았네. 이만희, 그 다음에 이수정 교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김건희 쉴드 치기에 바쁜 분이시죠? 윤한홍, 이른바 친윤, 원조 윤핵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TV에 나와가지고 맨날, 정말 황당한 소리를 주로 많이 늘어놓는 김병민.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박문규, 김일호. 이 사람은요, 인수위원이에요. 대통령직 인수위원. 이승환, 이 사람은 용산에서 바로 직계죠. 용산에서 바로 닭가산다고 바로 직계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장해찬,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앞서 9명, 여기 14명, 모두 23명이에요. 이미 이렇게 친윤사단 23명이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수공천 된 게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24명이 친윤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3분의 1입니다. 70명 정도 단수공천 가운데 9명이 검사 출신이라면 이미 그거는 10%를 넘었죠. 그런데 이른바 친윤 사단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3분의 1 육박합니다. 30%에 달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공정한 이기는 공천인가요? 여러분, 이 전상범 판사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장영하 그때 대선 때 쌩 난리친 거 말고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김일호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죠? 장해찬은 뭘 하는 게 있다고? 자, 여기에 현재 경선을 하게 되거나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말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경선을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보면은 이원모, 안병구, 우병우, 박민식, 윤가끔, 박형수. 대부분 이 사람들은 공천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박민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딴에나 부산에서 딴 데 험지로 갔다 그러든지 혹은 부산에서 조금 힘든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 공천이 거의 확정적이죠. 이원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곽상도, 주광덕, 최교일, 박용호, 김상민 이런 사람들 다 공천이 거의 확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몇 명입니까? 12명이네요. 자, 합치면 몇 명? 모두 38명이 됩니다. 36명이군요. 총 36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30명이 넘는 친윤, 직계 아니면 친윤, 친검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30% 가까이 되는 비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보세요. 이래도
이래도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입니까? 잡음이 없다고요? 잡음이 안 나오게 틀어 막았겠지. 잡음이 나올 것 같으면은 검사 캐비넷이 열렸겠지. 그런데 그 뻔한 상황을 놓고 이기는 공천? 그 얘기를 한겨레가 해? 그 얘기를 경향이 해? 그거를 프레시안이 해? 그게 내일신문이 해?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니? 아우 진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십시오. 상황이 이러합니다. 자, 근데 모든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언론의 이 보도 태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이기는 공천에 밀려나는 찐윤이래. 이게 밀려난 게 이 모양입니까? 그럼 안 밀려났으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안 밀려난 건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국힘당 공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양일색,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일색을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천 흠집 내기에 바쁩니다. 지금 벌써 보면은 민주당 공천 완전 개판인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상희 의원, 홍영표 의원, 송갑석 의원, 임종석 전 의원, 문학지 전 의원, 노웅래 의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놓고 현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 사람들을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 빼서 돌리기도 합니다. 원래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려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을 공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그 사람을 빼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특정인한테 어느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특정 인물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얘기죠. 김상희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이런 이 공천 시스템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지. 지 모를 수가 없죠. 자기들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 출마를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장용진이가 당선될지 안 될지를 보려면 혹은 다른 후보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예. 첫째, 각 후보들, 장용진의 경쟁자가 되는 당내 경선 후보들, 이 사람들 쫙 한번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후보,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를 놓고 그 후보와 장용진을 비교하고, 그 다음 번째는 국힘당 후보하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겠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경쟁력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긴데, 지금 여기서 이 보도에서는 특정인이 여론조사 항목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아니, 여론조사 항목에서 빠질 수도 있지. 빼서 돌려보고, 넣어서 돌려보고 한다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개소리죠. 자, 여기서 지금 제일 발끈한 사람은 송갑석이에요. 송갑석은 지가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할까봐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해놓은 짓거리가 있거든. 그리고 지금 송갑석 같은 경우는요, 광주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비토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 한총련 동지들을 팔아먹고 그 자리 갔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갑석이 지가 선배라면 강 의원을 그런 식으로 짓밟고 공천 따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송갑석이 강 의원을 일부러 자기 경쟁자에서 탈락시키려고
일부러 강요원에 대한 그 모함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다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광주 쪽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야, 송갑석이 네가 몇 살이라도 선배인데 선배가 돼가지고 그 애 이제 처음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를 그런 식으로 짓밟냐? 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송갑석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확인했다고 지랄병을 떨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러한 겁니다. 딱 민주당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 흠집을 뭔가 찾기 위해서 수구, 적폐, 조중동이 이 꼬투리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분들이 자신들한테 조금 불리한 정황이 보인다고 이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김상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저는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홍영표 의원, 그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민들,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 많이 하셨잖아요. 당원 지지자들과의 그 의견과는 전혀 다른 행보 보였잖아요. 송갑석이도 마찬가지.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당원이나 지역의 지지자들 그분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던 거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공천 받기를 바라느냐고요. 솔직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만약에 홍영표다. 홍영표 같으면은 이 홍영표 이 사람을 과연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6선, 5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예, 당연히 경선을 붙여야겠죠. 그럼 경선 어떻게 붙일 거예요? 홍영표 말고 다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지를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론조사할 때 홍영표를 넣고 여론조사를 해야 돼? 빼고 해야 돼? 빼고 해야지. 자, 홍영표 빼고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지지가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홍영표하고 경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해보니까 홍영표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지세가 너무 탄탄하고 나머지 뭐 후보들 다 올망졸망 해가지고 해보니까 얼마 안 나오더라. 그래? 그러면 그냥 홍영표가 가져가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영표를 경선에 붙일지 아니면 그냥 단수 공천을 줄지 이걸 하기 위해서도 홍영표 빼고 여론조사를 돌려봐야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홍영표 지는 안 그랬나? 지도 당지도 후보 할 때 다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좋은데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시비 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비를 털더라도 조중동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적 앞에 가가지고 동지를 험담합니까? 아실 만한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잘한다는 둥, 이재명이 어떻다는 둥, 조국 출마가 부정적이라는 둥. 웃기고 있네. 자, 얼마 전에 조국 출마가 잘하는 거다. 조국 출마 지지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던 것도 기억하시죠? 근데 며칠 사이 이렇게 의견이 바뀝니까? 예, 이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나온 여론조사인 거죠. 즉 얼마 전에 조국 출마를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뒤집으려고 이런 여론조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론 조작이 어떤 조작된 어떤 그 언론 플레이와 결합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사악한 음모와 결합이 되면 놀랍게도 이게 시작은 조작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실이 돼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론 조작이 단순 조작으로 끝난다면은 그렇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하지만 여론 조작이 어느 순간 사실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제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 거짓말을 많이 해서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뭔 거짓말을 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거짓말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뭔 거짓말 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세뇌가 반복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럼 뭔 거짓말을 했는지 지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몰라. 지가 꼭 집어서 말 못해.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다는 얘기야. 그럼 그중에 하나는 언뜻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생각을 못해. 기억을 못해. 말을 못해. 그건 조작된 의식인 거죠. 여론이 조작된 거고 언론이 세뇌 선동을 한 겁니다. 우리 때는 이거를 세뇌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군요. 수구 적폐 언론의 여론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실질적인 사건, 바로 이런 상황의 실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바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로 잠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은요, 출발할 때부터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시작부터 개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심지어 취임식 하는 그날부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이 부정평가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하는 2년 동안 딱 한 번 긍정평가가 많았는데 이때가 언제? 지방선거 할 때입니다. 딱 이때. 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좋게 나온 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이 직전에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다? 짤짤이 사태가 있었죠. 박지원이. 그것을 고비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처음에는 여론 조작이 가능성이 되게 높았죠. 그런데 이 짤짤이 사태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건 더 이상 조작된 여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중동 적폐 언론들의 여론 공작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결국에 탈당까지 해야 되는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지금 와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계속 부정평가가 많은데 딱 이때 한 주만 딱 지지율이 급상승했어. 그래가지고 딱 긍정평가 딱 이때 한번 높았어.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자,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자,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이때 여론 조작이 진행이 됐구나. 여론 조작을 위해서 말 그대로 여론의 수치도 조작을 했을 것 같고 여론 조작을 위해서 뭔가 소재거리를 만들었을 것 같고 또 그 여론 조작을 위해서 언론들이 장난질도 많이 쳤겠구나. 딱 들어오시죠.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진행하고 있는 검사 싹쓸이 공천에 대해서 입을 다 다물고 여론조사 하는 거, 민주당이 하는 여론조사 가지고 괜히 시비를 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임종석 전 의원은 부하내동하는 겁니다. 임종석 네가 공천을 받든가 말든가 그건 둘째 문제고 너는 지금 적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너 적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다면 임종석 너는 적들한테 부하내동한 거야. 최재성 의원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광재 의원 당신도 좀 정신 차려. 노웅래 의원 그쯤 했으면 이제 족한 줄을 아세요. 지금 부친 때부터 지금 마포에서 몇 선을 합니까? 마포가 당신 영지야? 당신이 거기 다이묘야? 진짜 아유 씨. 제가 진짜 더 센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이 부친이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인가 그렇죠. 마포에서 그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죠. 지금은 5선인가 되죠. 부자가 합쳐서 12선인가 뭐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은 솔직히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많이 하셨잖아요. 마포갑이 노웅래 의원이 노웅래 의원 대대로 물려받은 영지인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다이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버텨가지고 추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 아 참 아우 씨 진짜 진짜 욕 나오네 욕 나오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자들이 있죠. 자, 제가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그 공천과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장난질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동아일보하고 민주당의 고인물, 민주당의 썩은 물들이 특수관계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드렸을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동아일보가 민주당 경선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뜯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동아일보가 쓴 얘기를 다 받아 적은 겁니다. 다 받아쓰기 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아에서 쓴 기사를 요약했거나 뺏겨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따로 취재한 내용 없어. 다 뺏겨 썼어. 진짜 이런 뺏겨 쓰는 짓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해. 어디 기자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남의 기사 뺏겨 쓰냐고. 뺏겨 쓰는 게 그게 뭐 아우 진짜. 제가요 그 파이낸셜 뉴스 있을 때 부장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뭔 줄 아세요? 부장은 조선일보 보고 뺏기래. 문화일보 보고 뺏기래. 그냥 받아 쓰래. 아니면 연합 보고 뺏기래. 제가 어떻게 그런 거 뺏기면 제가 뭐 기자입니까? 적어도 확인하고 뭐라도 하나 추가를 해서 써야죠. 어떻게 똑같이 씁니까? 잔말 말고 그냥 쓰래. 아니 단신은 그렇게 뺏겨 쓰더라도 좀 그다음부터는 취재를 해서 써야죠. 잔말 말고 쓰래.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싸웠어요. 보고 뺏기라는 거. 단신이라고 할 때는요 4줄짜리예요. 되게 간략하게 씁니다. 그거는 당장 급하니까 그냥 요약만 해가지고 딱 써서 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기사, 내 이름을 달고 나갈 제대로 된 기사는 지면에 나갈 기사, 메인에 걸릴 기사 같으면 취재를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취재를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쓰기 위해서 나는 싸워야 했어. 그거 가지고 부장하고 싸워야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싸우는 애들도 없는 거지. 야 보고 뺏겨.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렇게 쓰니까 나머지 다 따라 쓰는 거예요. 즉 지금 동아일보가 대놓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아일보의 이간질에 소재를 제공하는 자들이 있죠.
동아일보가 이런 장난질,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소재를 제공하는 자들 있죠. 그게 친낙계입니다. 이낙연 따라 나가지 않은 잔류 친낙계. 얘네들이 이간질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그 이간질을 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들은 들쥐 습성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나 봐. 조중동 쓰는 대로 따라다니고 그럼 지들은 기자가 아닌 거야. 조중동만 기자고 나머지는 기자가 아닌 거야. 그거 쪽팔리는 짓 아닌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론 조작, 가짜 가스라이팅 선동인 겁니다.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시선을 민주당 쪽에 돌려놓고 지들은 뒤에서 딴짓을 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10만 원 법카, 경기도 법카, 이재명의 10만 원 법카는 기소하면서 검찰의 70억, 80억짜리 특수활동비는 가만히 놔두는 거죠. 10만 원은 기소하는데 특수활동비 70억은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70만 원, 10만 원에는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지만 특수활동비 70억, 80억에는 기사 한 줄이 안 나와. 이게 지금의 현상인 거죠. 현실입니다. 다들 개새끼야 이거. 이것들이 이런 걸 보고 개새끼라 그러지. 달리 개새끼라고 그럽니까? 아니 쥐새끼인가? 요새는 개는 개들은 이제 사람과 함께 반려견이기 때문에 개욕하지 마라 그럽디다. 쥐새끼인가 보다. 그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부화내동하고 있고 이 적폐들한테 꼬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경 부대변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들이 다 꺼리는 이경 부대변인 대리기사 인터뷰를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경은 할 말 없겠어? 이경은 뭐 당대표나 아니면은 지금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 지금 억울한 거 없겠어? 있지. 근데 입 다물고 있잖아. 정치신인 이경도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알만한 인간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아유 진짜 참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는 검찰 정권, 적폐 언론 이들의 제발 이용당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